5월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코리안 더비의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오전에 마사회 방송에서 번호 추첨이 있었거든요. 컴플리트 밸류가 4번 게이트, 승부사가 9번 게이트, 그 다음에 캡틴 양키가 13번 게이트. 의외로 컴플리트 밸류가 안쪽 게이트를 자리를 선정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 스타트 능력은 승부사가 올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컴플리트 밸류와 승부사가 앞선에서 경합만 하지 않으면 앞선에서 좀 끝날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홈 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컴플리트 밸류와 승부사,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적중을 만들었던 캡틴 양키도 상당히 추임력도 되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조금 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대상 경주 키포인트를 가셔야 되고요. 이번 또 약간의 특별 경주도 특별 경주처럼 기념 경주를 일단 시행을 합니다. 근데 상금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간신마 3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에 출전하는 순간터치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국내산 1등급의 참마의 동생이거든요. 혈통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6등급에 지금 3착 순군에 걸려있는 마필입니다. 2착 한 번, 3착 한 번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쫙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의 경주의 말의 능력을 보면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있고 분속 다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초반에 스타트에서 약간 무리해서 약간 선행으로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아쉽게 3착으로 오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패원을 보면은 일단 이 정도의 혈통의 능력을 가지면 그 정도는 버텨줘야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체중이 11kg가 불면서 이 어린 3세 마필이 체중이 너무 발면서 약간 몸이 무거웠다고 판단되었던 복귀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3착 승군에 걸렸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를 가해줘야 될 마필이죠. 송분기 조교사 마방도 지금 최근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 김용근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조교 때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5등급 스마트파워랑 병합하는데 거의 추진하니까 뒷다리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스마트파워가 그래도 국내산 5등급 경주에서 한 중급 경주의 편성인데 이 마필을 쉽게 이겨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거웠던 체중도 일단 빼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현장에서 한 번 더 체중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무조건 한 7kg, 8kg 정도는 무조건 빼야지 놓고 때리는 충막감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 6경주에 출전하는 라온 다이아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라온 시리즈의 마필들이 1조 마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거의 1조 마방의 거의 반 이상이 라온 시리즈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라온 다이아를 이번에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성적이 안 나왔던 부분은 약간의 다리 쪽에 약간 질병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구절염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조교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속보와 구보 위주로 딱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와가지고 출전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합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난번에 스타트에서의 단점 그리고 중속에서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교 때 왼쪽 채찍을 때리면서 발건을 훨씬 더 늘려주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리 상태 구절염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다리 쪽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1000m, 1200m 경주에서는 조교의 강도를 강하게 올렸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구절염과 관절염이 있는 마필들이 1400m, 1700m, 1800m 뛰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1200m 단거리 경주에서는 안쪽 게이트에서는 상당히 잘 뛰는 마필들이 많아요. 이 구절염에 대해서는 1200m에서는 걱정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마필의 적정거리가 1200m 경주입니다. 1300m에서는 역시 말 자체가 조금 앞말이다 보니까는 몸싸움을 싫어했어요. 지난번도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말과 순말이 뛰는 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말만 뛰는 경주에 앞말 편성에 맞아 있다는 거죠. 430kg대의 마필 체중도 이번에 맞추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부족했던 조교의 내용, 그리고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리면서 조금 더 보강하고 있는 모습, 분명히 다리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교 강도를 올린다고 판단됩니다. 흐름 자체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충분히 안쪽 게이트에서는 해볼 만한 상대고, 또 마필 자체가 430km대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뭐 8번, 9번, 10번 게이트 넘어갔을 때는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1번 게이트에서 한 6번 게이트 안쪽에 있을 때 이 라운 다이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교의 내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공략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5월 15일 일요일 7경주에 출전하는 원더풀 타이쿤이라는 마필을 한번 이번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타이쿤은 제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제가 관리했던 마필이거든요. 이철경 기수가 한번 기승을 했는데, 석 달 전입니다. 이철경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철경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24조 마필들을 그 다음부터는 한 마리도 못 탔습니다. 전적으로 24조 서웅수 조교사 마방에서 이철경 기수를 상당히 신뢰하게 태워줬던 부분이었는데, 이 원더풀 타이쿤을 타고 나서부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24조 마필이 이철경 기수가 하나도 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을 타고 나서부터 조금 이철경 기수가 하향세를 탔고요. 그 다음 경주 2달 전인데 그때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마필 자체가 작은 마필입니다. 430kg 마필인데 송재철 기수가 탔을 때는 의외로 또 스타트에서 밀어가지고 장거리 경주에서 앞선에 붙으면서 마지막 지구력 자체가 없어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말들 자체를 추입형의 마필들을, 그러니까 추입형의 마필들이 막 480kg, 490kg가 나가는 마필들을 추입형인데 선행형 마필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430kg대의 마필을 추입형의 마필들 선행을 가면 그만큼 말이 힘 소진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너졌던 마필이고, 또 지난번에는 이 마필을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문성혁 기수가 기승했는데 그날 상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질퍽거리는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원더풀 타이쿤이라는 마필이 마차가 작고 이게 발굽 자체가 이렇게 작은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이 건조 주로보다는 이 비 오는 주로에서도 좀 잘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을 복귀를 해보면은 초반에 스타트에서는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야, 거기까진 좋았어. 그냥 4코너까지 안쪽으로 가만히 있다가 라스트에 외곽으로 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2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뜨더니 3코너, 4코너를 접어드는데 3마리, 4마리 밖으로 돌아버렸습니다. 430kg대 말을 그렇게 무리하게 전개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3착을 놨습니다. 정말 제가 봐서는 야, 저거는 기수가 복귀를 하지 않았나? 왜 저렇게 탔지? 아무리 비가 온다고 그냥 맨바닥에 있으면 되는 건데 맨바닥에서 왜 그 430kg대 마필을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지? 참 의문이 가는 경주에 편성했습니다. 자, 이번에 마체가 작은 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뭐 430kg대 마필들은 굳이 뭐 조교를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컨디션만 맞추고 나오면 되는 거고, 직전 경험도 좀 더 호전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서홍숙 조교사도 계속적으로 뭐 송재철, 그 다음에 문성혁, 이철경 뭐 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임다빈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고 있는데, 임다빈 기수는 워낙에 차분하게 타는 기수입니다. 마지막에 추입도 잘할 수 있는 기수이고, 워낙에 임다빈 기수는 복귀를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1700m 꼭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을 보면 꼭 입상 가능한 마필, 꼭 3번의 경주에서 다른 기수들이 못 탔던 건 임다빈 기수가 꼭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